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침 영상 또 신나게 전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 올려놓은 내용 영상들 중에 좀 중요 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시청 한 번씩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아침 영상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있을 서울 콘서트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서울 콘서트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이번 서울 콘서트가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큰 기대를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님의 뉴스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임영웅 만든 미스터 트롯 2 대 서혜진 PD 불타는 트롯맨, 월드컵만큼 치열한 오디션 정상대전이다. 그래서 이 양 방송사의 자존심을 건 프로그램이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영웅님의 이름이 양쪽 모두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사실 제2의 임영웅이라고 하면서 우리 영웅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자사방송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묘하게 흐름이 흘러서 이들에게 오히려 이용되지 않고, 지금 영웅님은 엄청나게 유명한 슈퍼스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 이 미스터 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도 기존 미스터 트롯이라는 시청률 30%를 훌쩍 넘은 성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영웅이란 가수를 목표로 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커뮤니티 글을 확인을 해보면요, 그만큼 이번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이 얼마나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 트롯판을 격상시켜 놓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만큼 트롯의 위상이 예전보다 대중들에게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과연 임영웅의 뒤를 이을 만한 초 슈퍼스타가 또 등장을 할까? 뭐 이런 궁금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스트롯2나 국민가수 때와는 관심도가 조금은 다르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뭐 미스터 트롯2를 봐야 된다, 불타는 트롯맨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양쪽 방송사에서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얹은 이 프로그램 홍보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영웅님이 아직까지 트롯 가수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들의 이야기하는 제2의 임영웅, 굉장히 의미가 깊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조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 영웅님은 이제 트롯 가수가 아니라 국민 가수로서 다장르를 섭렵하여 발라드, 힙합, 댄스, 그리고 밴드 음악까지 전혀 다른 음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미스터 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과는 이제 연관성이 있을래야 있기가 힘든 것 같고, 이것이 기존에는 팬분들만의 시각이었다면 최근에 있어왔던 영웅님의 시상식에서의 무대들, 뭐 마마 어워즈,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멜로 뮤직 어워즈, 나아가선 영웅님의 단독 콘서트와 요번 부산 앵콜 콘서트까지, 콘서트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현장에서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영웅님에게 입덕하는 분들도 많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가 그 나이 또래로 지인들에게 쭉쭉쭉쭉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대중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임영웅이란 가수를 두고 트롯 가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어졌습니다. 팬분들의 많은 요청과 많은 건의사항, 나아가서 언론사들의 이런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다 보니까 지금 영님은 트롯 가수가 아니라 다장르의 가수로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최근 발매한 영님의 런던보이 같은 경우는 밴드 음악으로서 그 자리를 완전히 잡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런 트롯 프로그램과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자연스럽게 대중들에게도 분리가 되어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영님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는 거의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다장르를 섭렵했다라고 대중들도 이제 인식하고 있고요. 언론사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시상식에서의 아쉬운 점들이 하나둘 드러난다라는 의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몇몇 분이 그런 질문을 조금 해주셨어요. 서울가요대상 같은 경우도 소 씨가 가장 빠르게 짚어드렸죠? 왜 발라드 상 부문에 우리 히어로만 빠져있나? 혹시 집계 기간에 무슨 차이점이 있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역시 몇몇 분들이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영웅님이 시상 후보 부문에 있어서 다른 부문에도 다 올라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의 뭐 리스트는 제쳐둔다 하더라도 작년에 있었던 디지털 음원 대상 본상, 신인상, 베스트 그룹, 솔로 아티스트, 베스트 퍼포먼스, 그리고 음반 대상, 음반 본상, 코스모폴리탄 아티스트상, 아티스트 오브 댐 이어, 시즌 골든디스크 인기상. 자, 정말 많은 부문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이번에 영님이 신인상을 빼고는 다 올라갔거든요. 서울가요대상에 비해서는 이번 시상식의 부문은 영님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거나 크게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기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영님이 대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본상엔 무난하게 수상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음반 본상은 많은 가수들에게 시상이 되기 때문에 영님의 이번 디지털 음반은요. 그 판매량과 스밍량이 탑급이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부문 역시 지금 이 솔로 가수 중에 영님만큼의 위상을 달성해낸 가수가 2022년에 과연 있었을까요? 저는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영님이 이 관왕을 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문제는 대상들이에요. 대상들인데 요번 대상 아이브와 방탄소년단이 마마 어워즈에서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음반과 음원 대상도 이 두 팀이 나란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살짝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벌써 타 커뮤니티에는 2022 골든디스크 어워즈 후보 리스트가 벌써 이렇게 음원별로, 음반별로 쭉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음원 아이브, 음반 방탄일 것 같다. 아이브와 방탄소년단이 대상을 받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일단 시상 부문의 기준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상 부문 이외에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요. 뭐 기간도 있고 음반, 음원에 대한 개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복잡한 거 다 떠나서 자, 대상, 신인상, 특별상, 인기상 이 4개 부문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및 본상은요. 판매량 집계가 60%고 전문가 심사가 40%입니다. 전문가 심사라는 업계 관계자, 뭐 PD, 평론가, 골든디스크 어워즈 집행위원 등 다양한 인물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후보 선정 및 심사 기준의 공정성, 시상 부문의 적절성, 평가 기준의 적합성 등이 이 집행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심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원이 됐건 음반이 됐건 얼마나 많이 스밍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되었느냐의 기준이 6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전문가의 심사가 40%를 차지한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아이브와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판매량이 합산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모르죠. 이 전문가들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국내 팬덤 기준만으로 삼았을 때 과연 방탄소년단과 아이브가 임영웅이란 가수의 스밍과 음반 판매량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영웅님이 단연 앞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심사 기준이 어떻게 나뉘느냐에 따라서 영웅님이 대상도 받을 수 있다. 신인상은 아무래도 영웅님과는 조금 거리감이 멀고, 자, 이 특별상, 개인과 팀을 나눠서 장르 트렌드를 선도하고 음악적 성과를 냈냐 안 냈냐를 통해서 선정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영웅님도 충분히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머지가 인기상입니다. 자, 이 인기상 보면 역대 수상자 리스트에 우리 영웅님이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를 받았던 2021년 2022년이죠. 올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이때 시즌 골든 디스크 인기상은 방탄소년단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상의 기준이 100% 투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투표가 아직 공개되지가 않았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어떻죠? 영웅님이 받을 시상 부문이 너무 많습니다.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 대상, 음반 부문 본상 대상, 특별상, 인기상까지. 본상까지 포함해서 많이 받으면 3, 4관왕까지도 무난히 받을 수 있고요. 대상까지 다 받게 되면요. 6관왕도 노려볼 만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판매량까지 합산이 될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국내 판매량과 국내 스밍량으로만 기준을 잡는다거나 그 내부적인 퍼센테이지, 심사위원들이 바라보는 이 음반과 음원의 영향력을 어느 기준으로 잡고 보느냐에 따라서 영웅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런 영웅님의 수상에 대한 기대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영웅님의 다관왕 수상 모습은요, 우리가 앞선 시상식들에서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영웅님의 영향력은 유튜브 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웅님의 더블 싱글 앨범이 발매된 이후 제가 말씀드렸던 대중들의 인식이 더욱더 많이 급변하고 있는 거죠. 임영웅이란 가수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와 같은 발라드곡, 무지개와 같은 댄스곡만이 아니라 이렇게 트렌디한 밴드곡을 자작곡으로 만들어서 불렀다니, 자, 그 충격이 이런 가수 지망생 또는 노래를 부르는 커버 유튜버들을 통하여 쭉쭉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분도 임영웅 형님의 두 번째 노래를 커버해 보았습니다. 부족해도 이쁘게 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떤 한 여성분은요, 굉장히 독특하게 어쿠스틱 기타를 직접 치면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영웅님의 노래를 불러나가는데 이런 글이 또 적혀 있습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그리고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팬 여러분, 설레임으로 잠 못 이루다 노래로 마음을 달래는 소녀의 감성으로 영웅님의 신곡이자 첫 자작곡 런던보이를 커버해 보았습니다. 엄마가 영웅님과 미스터트롯을 무척 좋아하셔서 더더욱 의미있게 다가왔어요. 지니, 멜론, 각종 음원 차트 싹쓸이는 물론 얼마 전 마마 어워즈에서도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영웅님, 우리 곁에서 늘 노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놀랍죠? 이제는 이런 가수 지망생 또는 커버곡을 부르는 유튜버 분들에게도 영웅님의 노래가 커버곡으로서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이제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같이 한정적으로 불려졌던 곡들에 비하여 영웅님의 자작곡 런던보이는 그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만 해도 어머님과 함께 영웅님을 응원하는 분이라고 하니, 야, 이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재주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딥한 팬이 아닐 수 있어요. 라이트한 팬일 수 있습니다. 영웅님의 노래 가끔 듣고 유튜브 보는 정도일 수도 있는데 이 영웅시대 분들이 라이트하건 딥하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다 같은 영웅시대 팬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영웅시대 분들이 모이는 요번 서울 콘서트 고척 스카이돔, 또 새로운 현장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입구에 이렇게 꾸며진 영웅님의 사진, 그리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앉게 될 플라스틱 의자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작은 공간에 부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고척 스카이돔 주변 말고 올라가서 이런 부스 주변에 줄이 엄청 길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돔 전체를 빙글빙글 돌게 만들 정도다라고 할 만큼 과연 이 공간에서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건 이 의자의 개수만 봐도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요번 주 주말에 집결하게 될지 가슴이 쿵쾅댄다라는 팬들의 의견이 정말 많고요. 자, 밑에 보면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포토월이죠. 토요일날 우리 만나요 라는 글과 함께 영웅님과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초대형 포토월도 마련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명 같은 밤 너를 만나 영원하자고 외쳤던 그 밤 네가 날 잊어도 난 날 꺼내볼 테니까 언제나, 바로 영님의 폴라로이드 노래 가사가 적힌 포토월 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가슴이 쿵쾅댄다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애니팡 현장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사전 예약 신규 화보 사진이 또 공개가 되어서 많은 팬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애니팡이 현장에서 미공개된 포토월도 함께 찍을 수 있는 이벤트 한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애니팡이 영웅님의 이런 신규 화보 사진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도 올라와요. I'm Hero 앵콜 콘서트 가시는 분 있나요? 라면서 이렇게 요번 애니팡 현장 이벤트 글을 올려두고 공식 모델의 임영웅이라 그런지 애니팡에서도 I'm Hero 앵콜 콘서트 후원을 빵빵하게 해주나 봅니다. 사진도 찍고 포토카드도 주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사실 좀 의아한 글이긴 합니다. 왜 말을 좀 더듬었냐면 일단 예매가 되어야 할 텐데요. 10일날 예스24에서 예매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잘 모르셔서 이렇게 적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영님의 예매는 진작에 끝났죠? 근데 이분은 글쎄요, 10일날 예스24에서 예매해가지고 방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잘 몰라서 이런 글을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영님의 애니팡 현장 이벤트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번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글도 있어요. 이번 고척 스카이돔에서 카페 이벤트 있냐. 어머니 모시고 토요일날 고척 콘서트 가는데 고척돔 주변에 이벤트 카페 같은 곳이 있냐. 고향 콘서트 갔을 때 카페에서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셔서 이번에도 모시고 가보려고 한다. 아마 제가 볼 땐 표가 없음에도 고향 콘서트 때 현지에 있는 카페에서 영웅님의 굿즈들도 막 있고 자체적인 카페 이벤트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번 고척돔에서도 그런 이벤트가 없냐? 아마 제가 앞선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척 스카이돔이 공간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인근 주변의 카페에서 영웅님 콘서트와 관련된 이벤트가 진행될 가능성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영웅님의 영향력이 쭉쭉 번지다 보니까요, 이 목포 MBC 가요센터 유튜브에도 또 최근에 이렇게 장윤정님과 함께 트로트 인기 차트 베스트라고 해서 영웅님과 함께 21곡이 올라왔고, 밑에 보니까는 옆에 또 있네요. 김희재님과 정동원 군과 함께 또 레전드 무대라고 해서 트로트 삼형제 영상. 밑에 보니 신유님, 장민호님과 함께 또 영님의 영상 엄청 자주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트로트 곡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트로트 노래를 위주로 올리는 목포 MBC 가요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영님의 영상들을 더욱더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또 정동원 군이 최근 재미있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서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바로 옥탑방의 문제아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KBS 예능 프로그램이죠. 근데 정동원 군이 등장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영님의 이야기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잘생긴 사람은 형이고 아니면 삼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찬원님은 형, 그리고 다른 분들은 삼촌, 그리고 영님은 형, 그리고 또 다른 트롯맨은 삼촌이라 부른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도 나중에 알았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불렀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동갑인데도 한 명은 형이라고 부르고 한 명은 삼촌이라고 불렀다. 이 얘기가 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동원 군이 최근 들어서 영웅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보니까 이렇게 강호동 씨와 함께 이 네이버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이런 단독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정동원 군의 근황과 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마 요때도 영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여기에선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영웅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정동원 군의 속마음을 예측을 해보자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형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황제라고 불리울 만큼 얼마나 존경심이 묻어나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응원하는 가수 임영웅이란 사람은 이렇게 함께하는 동료들에게도 그리고 나이 어린 동생에게도 존경받고 존중받고 황제라고 불리울 만큼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변함없는 영웅님의 신나는 팩트 있는 소식 들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